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랜만에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제 채널을 본 회사 후배랑 이야기를 하다가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그 후배는 제가 권해준 피터 린치 책 두 권을 읽으면서 싸게 사는 것에 대해서 어떤 것이 싼 것인지 고민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주식을 살 때 어떤 게 싼지. 그러면서 퍼라든지 이비 에비타 같은 지표가 얼마면 싸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저도 투자 초기에는 싸게 산다라고 할 때 지표에 되게 집착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모두들 비슷할 거예요. 투자를 공부하고 매수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혼란스러워하는 게 이 싸게 산다라는 개념입니다. 초반에는 이 지표를 기준으로 싸다 비싸다를 판단하려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심하게는 싸다 비싸다를 넘어서 이 지표 자체를 놓고 좋다 나쁘다 뭐 이런 판단까지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초심자들은 항상 그 당장 보이는 정확한 기준을 찾으려고 하는데 투자 세계에서 정확하게 눈에 보이는 기준은 각종 지표들이 가장 쉽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좋은 주식을 싸게 사야 되는 것이지 그냥 절대적으로 싼 주식을 사는 게 아닙니다. 지표만 싸다고 가치주 되는 게 아닌 거는 다 알고 계시죠? 오늘은 그래서 주식을 매수할 때 회사를 평가할 때 지표가 왜 절대적이지 않은지 밸류에이션이 왜 계량적인 게 아닌지 그러면 어떤 기준을 갖고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예를 조금씩 섞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투자 대가들의 책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싸게 사야 된다는 이슈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익 대비 싸게 사야 되고 회사의 BM, 그러니까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 대비 저렴해야 되고 성장성 대비 싸게 사야 되고 전체적인 시장의 사이클상 저렴한 지점이어야 되고 회사의 전망을 고려했을 때 싸게 사야 됩니다. 이때 설명의 편의성과 이익 대비 주가의 수준을 직관적으로 이해시킬 수 있는 게 가치 지표이다 보니까 퍼 같은 지표들이 책에 자주 등장을 해요. 린치 같은 경우는 월가의 영웅에서 독점력이 있는 우량 기업이 퍼가 15배까지 내려왔으니까 매수 기회였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아마 맥도날드의 사례를 들으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이렇게 대가들의 책에 퍼나 PBR, ROE 같은 지표들이 나오니까 초심자들에게는 이게 절대적인 기준으로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요. 대가들의 맥락은 그게 아니겠죠. 투자는 이러니까 이렇다. 뭐 퍼가 몇이면 싸다. 뭐 PBR이 몇이면 싸다.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전혀 아니에요. 먼저 주식 매수 여부를 결정할 때 지표가 왜 절대적이지 않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찾아야 하는 주식이 마냥 그냥 싼 주식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항상 주목해야 될 부분은 맥락과 상황입니다. 지나간 숫자를 기준으로 하는 지표는 절대적이지 않아요. 제가 바로 직전 영상에서도 지표로 줄 세워서 저렴한 순서대로 쭉 뽑아갖고 포트를 만드는 게 해결책이 절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절대적 기준으로 지표를 다루시면 그 판단 과정에서 맥락과 상황이 없어집니다. 아주 쉽게 PBR만 놓고 생각해보면 쉬운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플랫폼 기업이나 지적재산권을 바탕으로 하는 컨텐츠 기업들은 제조업이 아니기 때문에 시설 기반이 없고 ROE가 높은 특징이 있어요. 자연스럽게 PBR이 높아지겠죠. 이렇게 순자산을 거대하게 쌓을 유인이 떨어지는 섹터에 지표를 들이대면 당연히 부적절하겠고 뭐 PBR만 같은 지표만 놓고 보면 유망한 섹터 하나를 통으로 날리는 꼴이 되는 거겠죠. 우리가 직관적이고 쉽고 시장에 통하는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해자를 바탕으로 성장하고 있는 그리고 좋아지고 있는 회사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런 회사 주식을 비교적 싼 가격에 투자하면 장기 동행하면서 과실을 얻을 수가 있어요. 제가 싸다 이거에 대한 판단을 제가 조금 이따가 예시를 간단하게 들어드릴게요. 물론 아주 싼 회사에 투자해서 시장 평균치로 회귀하는 과정을 기다리는 투자 방법도 있지 않느냐라고 반문하실지도 모르겠어요. 물론입니다. 그런 방법이 있어요. 근데 제 경험상 그런 투자는 지금 시장에서는 비교적 난이도가 높은 것 같아요. 최근 몇 년 사이에 이렇게 지표 기준으로 싼 종목들 진짜 널렸거든요. 막 지금 발에 채이는 게 퍼 3짜리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회사들 정말 투자 난이도 높습니다. 잘못 투자했다간 그냥 물리기 딱 좋아요. 지금 시장 자체가 워낙 성장성에 대한 목마름이 강하다 보니까 지표상 싸다고 단순히 그것만 가지고 재평가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이제 소외라고 하는데 소외가 투자 경력이 짧다면 정말 견디기가 힘듭니다.
그런 회사들이 재평가를 받으려면 반드시 촉매가 있어야 되는데요. 싼 회사는 싸게 방치된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를 치유시키거나 극복할 촉매가 있어야 됩니다. 초보 입장에서 그런 촉매 기다리면서 투자하는 게 진짜 쉽지 않을 겁니다. 쉽지 않아요, 정말로. 따라서 초보들은 지표의 수준이 매수의 모든 것이 돼서 매수를 하는 것은 위험한 판단일 수 있습니다. 쉬운 예로 이 지표 기준을 절대적으로 놓고 보면 독점력을 바탕으로 지배력을 보여주고 있는 회사나 강력한 영업 구조를 바탕으로 성장을 강하게 하고 있는 회사는 아주 쉽게 누락이 되거든요. 예를 두 가지만 들어볼게요. 지금 보여드리는 회사는 누구나 다 아는 LG 생활건강입니다. 이 LG 생활건강을 보면 지표를 기준으로 한 번도 쌓은 적이 없었어요. 시장은 LG 생활건강의 독점력과 고객 충성도, 시장 지배력, 자본 배분 능력에 항상 프리미엄을 줬기 때문에 지표 기준으로 쌓은 적이 없습니다. 이익 성장성과 그에 따른 주가 상승, 그리고 경영진의 적절한 자본 배분 능력까지 결합된 기업이어서 지나간 이익을 근거로 퍼가 몇 배 이하여야 싸다, 뭐 이런 식의 밸류에이션은 아예 통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여드리는 회사는 리노공업이라는 회사예요. 굉장히 유명한 기업이죠. 이 회사는 항상 전년 말 기준 대비 지표는 비쌌어요. 회사가 높은 성장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다지 비싼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이 회사를 지표로만 접근했던 사람들은 아마 숫자만 보고 넘겼을 테지만 회사의 사업 구조와 영업 현황에 대해 맥락과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좀 다른 기준이 보였겠죠. 제가 예를 두 가지를 보여드렸지만 마찬가지 맥락으로 다 적용이 가능합니다. 강하게 턴어라운드 하는 기업도 지표상 절대적으로 싼 기준이 거기 해당이 안 될 거고요. 이게 성급한 일반화가 아니고 실제로 그래요. 예전에 우리나라가 한창 제조업으로 치고 나갔을 시절에는 저 PBR 같은 지표 위주 플레이가 통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은 회사 비즈니스 모델보다 낮은 지표를 우선시하는 투자는 조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퍼나 PBR 같은 지표가 낮으면 별로고 높아야 좋다 뭐 이런 소리를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 맥락을 이해하시겠죠? 제가 얼굴 보고 이야기 드리는 게 아니라 잘 전달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도 퍼나 PBR 같은 지표가 낮으면 어느 정도 저평가 가능성이 있다는 데는 동의합니다. 근데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문제는 투자 초심자들이 그 지표의 수준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지표를 절대적으로 여기지 말고 반드시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을 보고 먼저 평가를 하고 부수적으로 지표를 보셔야 돼요. 회사의 평가가 선행되면 자연스럽게 밸류에이션 기준도 당연스럽게 따라와요. 왜냐면 회사 평가를 할 때 숫자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개념이 생기게 됩니다. 이 회사 독점력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더 줘야 되겠다. 뭐 이런 식의 판단 기준이 생기게 돼요. 아, 이 회사는 지금 강력한 독점력을 바탕으로 시장 재배력을 확대하고 제품 가격도 올리고 있구나. 그리고 추가로 진출할 시장도 있고 신제품도 준비되고 있으니까 지금 추세가 최소 몇 분기는 더 갈 수 있겠다. 그러면 올해 상반기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약 15% 개선됐으니까 하반기에도 이 추세가 유지된다고 하면 지금 퍼는 연말 기준으로 올해 연말까지 이 추세가 유지된다고 하면 한 10배 이하 정도가 되고 ROE는 어느 정도 찍겠구나. 이 회사의 주주 친화적 마인드를 고려할 때 배당도 증가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최근 5년 지표 밴드를 보면 연말 기준 퍼 10배 이하 가격은 절대 비싼 가격이 아니다. 정확한 바닥은 모르겠지만 지금부터 매수를 시작해서 분기 실적 체크해 나가면서 계속 분할 매수해야겠다. 그리고 어느 정도 올라와서 밴드 상단을 뚫고 올라가면 그때 분할로 매도를 해야겠다. 최소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도대체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평가하라는 거야? 난 모르겠던데? 하고 하실 분 계실 텐데 그걸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 좋은지는 책에 다 나와 있고 실제로 접목시키고 찾아내는 거는 완전한 자기 책임이거든요.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긴 내용이고 어쨌든 지표는 이렇게 보조적으로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BM을 찾을 수도 없고 회사 보는 것도 모르겠고 난 좀 자신이 없다 그러면 그냥 ETF나 인덱스 펀드 투자하셔야 되는 거예요. 시장에 투자하는 건데 시장 투자가 저급한 투자가 아닙니다. 왜냐면 내가 기업에 투자할 자신도 없으면 시장만큼은 먹으면서 따라가는 거거든요. 밸류에이션이 지표만 보고 뭐 무슨 현금 흐름 할인 모형으로 다 나오고 이러면 이렇게 계량적이었으면 아마 통계 잘 돌리는 사람이 가장 큰 부자가 됐겠죠. 주식도 그 사람들의 전유물이겠고요. 현실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그동안 싼 것을 강조했지만 지표 낮은 게 최고라고 강조한 게 아니고 무조건 선순위는 좋은 회사여야 됩니다. 좋은 회사에 대한 판단이 먼저가 되는 거예요. 이걸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 때문에 차라리 괜찮은 회사를 적당한 가격에 사는 게 낫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싼 것에만 집중하면 가장 중요한 그 기업에 대한 평가를 잊을 수가 있습니다. 기업을 반드시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보조적 지표로 그 지표, 가치 지표를 활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표만 보는 게 아니고 어떤 기준을 갖고 있어야 될까요? 그 기준이 좀 많아야 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뭐 기업에 대한 판단을 얘기했는데 기준들이 다 자기의 무기가 되는 거예요. 체크리스트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익이 늘어나는 정도, 독점력은 어느 정도 되는지, 기업이 협력사인지 주요 메이커인지, 돈을 벌어서 그 돈을 쌓아놓는지, 배당하는지, 재투자하는지, 재투자하면서 재투자 수익이 얼마나 나오는지, 이 기업이 속한 업종은 수주산업인지 소비재인지, 제조업인지 서비스업인지, 플랫폼 비즈니스인지, 이 회사가 지금 턴어라운드를 하려고 하는 건지 꼬라박는 중인지, 신제품을 뽑기 위해 노력을 하는지, 향후 주요 매출 일어날 먹거리가 남아 있는지, 이런 것들이 다 시장 상황이 나왔을 때 어떤 기업이 어떤 실적을 내놨을 때 판단할 수 있는 기준, 그 근거가 되는 생각들이거든요. 이거는 정말 일부분이고 이런 기준이 무조건 먼저 있어야 돼요. 구체적일수록 좋습니다. 저런 기준들은 지표만 보고는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저런 기준에 대해서 단순하게 아,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은 기준이 아니에요. 객관적 근거에 바탕한 주관적 판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판단이 돼야 돼요. 주식 매수 판단은 수학이 아니고 종합적이고 총체적인 판단의 결과입니다. 통섭이라고도 하죠. 이게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데 다행인 것은 의지를 갖고 시간을 들여서 노력을 하면 저는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고의 메커니즘 자체를 형성을 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단순하게 퍼는 얼마, 뭐 독점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선형 관계를 그리는 게 아닙니다. 이게 계속하면 너무 긴 이야기가 될 것 같고요. 오늘 어쨌든 제 요지는 주식 투자는 수학이 아니다. 낮은 지표, 똑똑해 보이는 계량적 평가 방법보다는 기업에 대한 이해가 먼저 선행돼야 된다. 요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네, 오늘 제 얘기는 여기까지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